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 신조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20살처럼 살자여서 그런지 생각도 외모도 젊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뒷모습은 20대 애들만큼 탱탱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예쁜 외모 덕분에 제 인생은 항상 즐거운 꽃길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음에도 상관없다며 만나달라는 남자들이 넘쳐났고요. 심지어 30대 남자들도 선물을 사다 바치면서 만나달라고 하니 인생에 고민이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어요. 첫 남편이랑은 연애 때부터 안 맞아서 자주 싸우곤 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더 불같이 싸우다 결국 딸이 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기도 지긋지긋해서 그 뒤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고요. 그 뒤로는 재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아이로 인해 내 삶이 발목 잡히는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워낙 어린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때 몸으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삼류 잡지 모델로 일하면서 매사 즐겁게 살았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아무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더 이상 모델로 일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을 놓은 지는 꽤 되었고 그동안은 남자들이 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양다리로 남자 둘을 만나다 쏠쏠하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 들켜버렸고 돈줄이 확 마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명품을 팔기에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 차마 처분은 못하겠고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봤더니 앳된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혹시 강미애 씨 번호 맞을까요?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강미애 씨가 이철호 씨와 낳은 딸 혜정이에요. 내 딸? 혜정이라고? 네, 저 혜정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 초면이지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넌 내 딸인데 당연하지. 아우 혜정아, 엄마가 돼가지고 너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저는 잘 지냈어요. 엄마도 잘 지내셨어요? 엄마는 뭐 그냥저냥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니? 혹시 나한테 양육비 못 받은 거 청구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지? 아,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 결혼식에 엄마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어렵게 연락드린 거예요. 결혼? 어머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장만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네. 혼수는 제 돈으로 다 마련했으니까 그럼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엄마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예쁜 한복 입고 참석만 해주세요. 그나저나 엄마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서울 변두리에 원룸 잡고 사는데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서 당장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아휴, 내가 오랜만에 연락 온 너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어디 가 계실 곳은 없으시고요? 없지. 나 원참 이 나이 먹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부탁한다는 말도 못한다 얘. 그럼 거처가 생길 때까지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실래요? 저랑 예비 신랑이랑 식전에 서울에 미리 집을 구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니?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주소 문자로 보내줘. 내일 당장 갈게. 근데 혹시 화장실은 몇 개니? 나 남이랑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걱정 마세요. 화장실 2칸인데 엄마 혼자 하나 쓰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잘 준비해둘게요. 역시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한다니까? 우리 딸 최고네. 고마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딸이 결혼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당장 지낼 곳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생각도 못했고요. 다음 날 저는 얼마 없는 살림들을 들고 딸네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혜정아, 집 좋다. 엄마 너무 곤란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딸 혜정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엄마가 곤란하신데 딸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거의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니까 큰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혜정이랑 결혼하는 분이시죠? 예비사위 반가워요. 네, 장모님. 저 혜정이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듬직하네. 우리 혜정이 잘 부탁해요. 처음 본 사위의 모습은 싹싹하고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더라고요. 몸도 탄탄해 보이고 우리 딸이 남편감을 잘 골라왔구나 생각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 남자였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대 끼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이런 선 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더라고요. 특히 딸이 집을 비울 때면 마음도 몸도 안달이 나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 어떡하죠? 회사에 일이 생겨서 저 내일부터 3일간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집에 재훈 씨랑 엄마랑만 있으면 서먹할 텐데 걱정이네. 혹시라도 재훈 씨 밥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재훈 씨는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니까요. 너도 참, 내가 사위랑 어색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참에 너 흉도 보고 칭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지 뭐. 어쨌든 조심히 다녀오고 내가 그래도 김서방 끼니는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엄마, 재훈 씨 챙겨줘서 고마워요. 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리에 왜 그리 가슴이 뛰던지 딸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딸의 남자랑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원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참, 혜정이 오늘부터 출장인 거 아시죠? 응, 알지. 우리 김서방은 저녁 먹었어? 아직 김서방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네.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름 부를게. 괜찮지? 그럼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재훈이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맛있는 거 차려놨어. 아, 정말요? 저 배고팠는데 저녁 준비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골뱅이 소면무침이랑 맥주. 와, 대박. 저 골뱅이 소면무침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우리 혜정이한테 재훈이 뭐 좋아하는지 살짝 물어봤지. 내일 주말이니까 마음 편히 맥주랑 같이 먹자.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사위 얼굴이 발그스레해져서 더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둘이 몇 잔을 마시고 났더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순간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혜정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장모님 닮은 예쁜 외모에 마음씨도 착해서 결혼 결심했었습니다. 어머, 나 닮아서 예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쁘다는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고마워. 에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저는 처음에 뵀을 때 혜정이 언니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시고 미인이셔서. 정말? 내가 좀 동안이긴 해, 그치? 나도 우리 재훈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키도 훤칠하니 크고 싹싹하지. 몸도 좋지. 입술도 섹시하지. 어머? 내가 술이 취했나봐. 술이 취하니까 진심이 술술 나오네? 그 말이 끝나고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이 포개졌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서로 껴안고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들이랑 만남을 해봤지만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느꼈어요. 젊어서 체력도 좋지만 워낙 외모가 제 스타일이다 보니 얼굴만 봐도 흡족하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김서방도 일찍 일어났네? 장모님, 저 어제 일 말인데요. 난 어제 좋았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아, 정말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니 다행이 아닌 건가? 아무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재훈이는 나 안 좋아? 나랑 한 거 후회해? 설마 불만족스러웠어? 아니요, 사실 저도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혜정이가 이번 일을 알게 되면 서로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혜정이? 그치, 우리 혜정이가 알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자. 근데 혜정이랑 나중에 누구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요? 장모님이 더 좋았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게 거리감 느껴지네? 이제 혜정이 없을 때는 미애라고 불러. 말도 편하게 하고. 그럴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노력해볼게. 요. 그렇게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점심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도는 걸 보고 놀랐죠. 정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천연 콜라겐이 도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그날 밤도 뜨거운 밤을 보냈었죠. 왜 이렇게 설레고 즐겁던지 이 나이에도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사위와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널브러져 있던 우리는 출장 갔다 온 딸에게 결국 들키고 말았죠. 이거 뭐야? 둘이 왜 같이 이러고 있어? 뭐야? 말 좀 해봐. 혜정아 오해야. 그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일단 진정해. 뭐가 아닌데? 둘이 뒤엉켜서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혜정아, 일단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해. 엄마가 허리 아파서 김서방이 마사지 해주고 있던 거야. 네가 우리 사이를 너무 왜곡해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린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혜정아, 넌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내 집에 일찍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사지 좋아하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쳐. 야, 네가 엄마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렸을 때 나 버리고 간 걸로는 모자랐니? 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야? 그 나이 먹고 집도 절도 없어서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미친년. 딸 남자랑 붙어먹으니까 좋냐? 무슨? 너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뭐야?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디? 역시 피는 못 속여. 자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도 아주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게 네 아빠랑 똑같아. 그래, 나 미쳤다. 근데 어쩌라고? 재훈이는 나랑 더 잘 맞는다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진짜 미친 여자네. 남자의 미친 여자. 오빠도 돌았어? 아무리 나 안 키웠어도 내 엄마야. 어떻게 장모랑 그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하니? 진짜 제정신이야, 다들? 내가 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미친년들 돌아도 정도가 있지. 혜정아 진짜 미안해. 정말 술김에 실수한 거야. 다 필요 없고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그리고 아빠랑 오빠네 부모님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진짜 살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내. 미안한데 혜정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혹시라도 네 말 듣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충격받고 쓰러지시면 어떡해.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라는 게 지 엄마랑 예비 신랑한테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더군요. 물론 저랑 사위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며 패륜을 저지르는 딸도 잘한 건 없지 않나요? 딸의 기세에 못 이겨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위랑 그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모아둔 돈이 있어 오피스텔에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죄책감은 들었지만 낮이고 밤이고 제 스타일인 남자랑 함께 지내니까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줄은 진작 알았지만 하다하다 딸 예비신랑이랑 붙어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버러지 같은 것. 누구세요? 설마 혜정이 아빠? 그래, 너랑 그놈이랑 둘 다 혜정이랑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당장 사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내가 돌았어? 막말로 사위는 내가 더 좋다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하고 먼저 조지려고 했는데 혜정이 얼굴 봐서 기회 한 번 더 준 거였다. 근데 너는 예전이나 나이 먹은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건 하나도 안 변했네? 잔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면 끊어. 귀 아프니까. 지금 네가 한 짓 모조리 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옥에 사는 게 뭔지 느끼게 될 거야. 응, 걱정 고마워. 잘 먹고 잘 살게.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만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뭐 워낙 제 외모가 예쁘니까 시선을 한두 번 받아본 건 아니지만 묘하게 적대감이 느껴지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 사위가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 그가 건넨 휴대폰 속에는 저랑 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게시글 제목이 장모랑 사위놈이 붙어먹었습니다 였어요. 그걸 보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말 그대로야. 이거 우리 회사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팀장님이 나 호출했어. 나 자르라는 전화는 빗발치고 로비에 사람들 찾아와서 난리치니까 알아서 자진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사직서도 제출했어. 뭐? 자진 퇴사? 그럼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럼? 아니 그럼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녀?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수군거리는데 나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잖아. 내 입장 이해 못해?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 나 이 업계에 소문 쫙 나서 당분간 일 못할 것 같아. 누나가 나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취업을 해? 마트에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라도 해봐. 나 이제 부모님한테도 지원 못 받는단 말이야. 사직서를 냈다는 것과 당장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게다가 게시글의 댓글을 보니 헛구역질까지 나왔습니다. 제 인신공격을 비롯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악성 댓글로 몸이 덜덜 떨려서 읽다 말았어요. 사위는 분명 제 스타일인 남자였지만 팀장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둬버리는 꼬라지를 보자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 대책도 없고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에 우유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때마침 전에 만나던 나이 많은 오빠 한 명이 잘 지내냐고 인터넷에 뜬 사진 봤다고 문자가 와서 상황 설명하고 다시 그 오빠랑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 즉시 사위 오피스텔을 몰래 나와버렸고요. 역시 젊은 남자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만 써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오빠가 악플러들 다 고소해버리고 합의금 한탕 챙기라고 해서 고소 준비 중에 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져서 괴롭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내 여자가 된 젊은 장모님 비밀 사연 보내드려요. 오늘도 저와의 비밀스런 시간을 보내면 여자가 된 것 같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모님. 안녕하세요 형부들. 설처제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설처제를 구독해 주시는 형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1년 전부터 비밀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름 아니라 저의 장모님입니다. 낮에는 장모님, 밤에는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예쁘고 귀여운 우리 장모님. 혹여나 이런 기쁨이 깨질까?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어 썰차제에 사연 보냅니다. 저처럼 장모님과의 연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거나 아니면 장모님께서 촉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장모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들이 다들 대학교 출신이었고 돈만 생각하며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대학교를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제대 후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며 몇 년 뒤 지방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우수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내 전에는 누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단둘이 밤을 지새워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고도 하루빨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전세금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연애를 시도해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차곡차곡 모으니 회사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제는 슬슬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주위에서 몇 번이 소개팅을 해주었지만 그동안 여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여자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고 연애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과는 정말 잘 될 뻔한 적이 있었고,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술에 취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정이었는데 그녀는 저와 밤을 지샌 후 저와의 시간이 좋지 않았는지 그 후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성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이라 전혀 하는 방법도 몰랐고 처음이라 그런지 정말 3분도 되지 않아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는 고개 숙인 남자였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한 번 숙인 고개는 2번 다시 들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애의 마음을 접고 독수리 오영재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퇴근 후 스스로의 위로의 시간을 갖는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30 초반이 되었을 때 신입으로 입사한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갓 졸업한 신입 여자 직원답게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애교도 많았고 선배들에게도 매우 잘하는 사회성을 지녔습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CC인 남자친구가 있던 터라 제가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남자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아내와 동갑이라서 그런지 어리면서도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키도 170cm, 중반인 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매번 들었지만 잘생긴 골키퍼가 있는데 무작정 슈팅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상냥한 선배, 좋은 선배로 이미지 좋게 그녀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그녀의 옆자리에 제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도 넘게 들었지만 그녀가 알면 부담이 될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주말에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출신 대학교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내와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지샐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한 아내의 다크서클과 피로한 모습을 보면 주말 동안 남자친구와 진한 사랑을 하고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럴 때면 정말 질투가 났습니다. 질투가 날수록 아내를 갖고 싶었고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그 전과는 다르게 얼굴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 전보다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동료 여직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남자친구를 놀래켜 주려고 말없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몸이 되어 있는 남자친구와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내도 알고 있던 같은 과후배로 왠지 그때쯤 남자친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아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서프라이즈로 방문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저는 옆에서 티나지 않게 보살펴줬습니다. 회사에서 가벼운 회식이 있었는데 아내도 저도 술이 많이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내에게 단둘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아내도 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단둘이 술을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이었고 그녀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이불 안을 살펴보니 어제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잠에서 깬 그녀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고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이제 특별한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저와의 밤이 매우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제 인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저를 피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그녀의 눈치를 살피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따로 만난 그녀는 술이 취해 저질러버린 하룻밤이라면서 제가 전혀 맘에 들지 않고 저랑 사귈 마음이 전혀 없으니 잊어달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저와 여자친구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하겠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연을 당하고 몇 날 며칠을 술로 지새면서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그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카페로 나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테스트했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엄마라는 점, 그리고 아내는 직장에서 봐왔던 사회성 좋은 여자가 아닌 철이 없고 자신만을 아는 여자라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수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혼이 났고 혼이 날까봐 아내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대답한다며 혼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말하시기에도 아내는 철부지이고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가면을 썼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고는 아내는 아들만 바라보며 저를 정말 등한시했습니다. 매번 혼이 나서 그런지 저는 아내에게 주눅이 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장모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잘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몸을 푼 후 몇 번 아내와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가 되는 순간마다 아내에게 혼이 났던 게 떠올랐고 주눅이 든 저는 힘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를 더 혼내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몇 번의 시도 후에는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차단하는 아내였습니다. 그저 저는 돈 벌어다주는 기계 같은 대우를 받으며 퇴근 후에도 식은 찬밥에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김치 몇 가지의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좋았던 점은 장모님이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 가끔씩 오셔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갈 때면 진수성찬을 해주시고 술도 함께 마셔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 저는 술을 아예 끊은 상태라서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혼자 마시기도 했고 아들 보는데 술을 마시나며 구박을 받았던 상황에서 아들이 잘 때 거실에 쓸쓸히 앉아 TV를 보며 혼술을 했었는데 장모님은 저와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내와의 이야기는 단절된 지 오래였고 대화도 다 아들 이야기와 주위 아줌마들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얼마를 번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백을 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며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비교를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좋아하던 가수 이야기,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 이야기, 장모님과 저는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장모님도 저와 케미가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은 코로나가 풀리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몇 명이서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라 빠듯한 살림에 말리고 싶었지만 아쉬운 소리라도 한번 하면 혼나는 걸 알기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집에서 편하게 혼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몇 시간을 운전해 아들과 아내를 인천공항에 내려다 주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져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내는 며칠간 집을 비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더군요.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 병과 함께 낮술을 하는데 제 모습이 철양 맞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래 운전을 하고 낮술을 해서 그런지 깜빡 잠들었던 저는 초인종 소리에 일어났고 문 앞에는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있는 장모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며칠간 혼자 있는 저를 위해 밑반찬을 몇 가지 해오셨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라면, 냄비와 소주병을 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는 가지고 온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마법이라도 부린 듯 짧은 시간에 뚜딱뚜딱 진수성찬을 차려셨고 간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을 먹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까지 깎으신 장모님과 제가 아끼던 양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고가의 술인데 그동안 혼자 마시기 아까워 모셔둔 술이었는데 이렇게까지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장모님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술의 가격을 들으니 구미가 당기시는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양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둘 다 얼큰하게 취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아내의 사이가 걱정된다며 관계가 괜찮냐고 물어봤고 저는 술김에 아내와 밤을 보내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아내는 그래도 가끔씩 함께 밤을 보낸다 하여 걱정을 안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동안 여러모로 힘들었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께 장인어른 보내고 적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왜 안 그러겠냐며 그동안 추근되는 남자들도 많았고 몇 명과는 사귀기도 해보았지만 남자들은 다들 밥만 생각하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만남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대화도 잘 통해서 좋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도 잘 통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조금 당황하신 내색이었지만 장모님도 저와 밤의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저의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과의 밤의 대화는 낮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강렬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에 주눅들어서 고개 숙인 남자였던 저는 장모님의 이끌어짐의 대화가 술술 풀렸고 장모님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며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의 리드에 저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저는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과 저는 밤이 새는지 도 모르게 서로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희 둘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가니 장모님은 또 거하게 점심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셨지만 어제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다며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젊어서 그런지 제가 정말 최고였다며 치켜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지난 밤이 떠올랐고 밤을 먹자마자 낮에도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 장모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장모님도 싫지 않은지 저의 대화 요청에 응하셨고 우리는 지난 밤보다도 행복한 낮에 대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나서도 장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한 카톡에 장모님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장모님은 음식과 술을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부부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밤에 대화를 해봐서 그런지 장모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밤의 대화는 술술 잘 풀려나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 매일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장모님은 저의 여자친구, 저는 장모님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시간이 나면 장모님들에게 들러서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보고 싶은 날에는 아내에게 반찬을 해놨다며 제가 퇴근할 때 들러서 가져가게 하셨고 저녁상을 차리기 귀찮은 아내는 아예 장모님 댁에서 저녁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장모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많게는 3번 정도 장모님 댁에 들러서 장모님과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밥상을 거하게 만들어 주셨고 저는 밥을 먹지 않고 자마자 장모님께 보상의 차원으로 속 깊은 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장모님과 제가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되어버린 장모님. 그런 장모님이 사랑스러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싶은 사위. 요즘 장서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한테도 잘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조르지 않은 제가 마음에 드는지 전보다 저를 덜 혼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아들의 재롱을 보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위안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아내에게 혼나며 남자 구실 못하는 고개 숙인 남자였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진정 남자가 된 것 같고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도 해결할 수, 장모님의 본능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몇 년 이렇게 장모님과 밤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궁합거리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한번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 역시 남녀 사이에 궁합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대화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포함한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과의 밤의 대화보다 잘 통하고 간절하다며 제가 며칠간 못 올 때는 저와 대화를 할 생각만 하며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오래오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설처제를 구독해 주시는 형부 사랑해요.